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니어 테크놀로지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훈입니다. 이번 IC뱅큐 웹세미나는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정의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매력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에이전더입니다. 처음으로는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워 솔루션에 대비하여 디지털로 매니지되는 파워 솔루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LT 파워플레이라는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 GUI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줄여서 PSM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장에 보시는 내용은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전통적인 파워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적용하면 각각의 파워 라인을 모니터링 및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파워 부분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모니터링 및 아날로그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 칩은 CPU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PMBu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컨트롤 및 매니지먼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실 경우 볼테지 컨트롤, 시퀀싱, 스테이터스, 텔레메트리에 대하여 쉽게 디자인하실 수 있으며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전통적인 파워 솔루션과 디지털 매니지드 파워 솔루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를, 오른편에는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솔루션이 들어간 디지털 매니지드 파워 서플라이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볼테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Vout을 구현하여 제품을 만드셨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볼테지 드리프트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Vout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으며 제품의 수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니터링 및 컨트롤을 통하여 Vout이 드리프트 되는 부분을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DAC를 통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같은 전압을 유지하게 되며 제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팩터가 됩니다. 다음은 전압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저항과 같은 외부 컴포넌트들의 제약, 예를 들어 1%의 톨러런스 저항을 사용하시더라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온도 및 시간에 대한 드리프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PSM으로 컨트롤하실 경우 장점으로는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FPGA나 ASIC의 경우 에코 모드 또는 스탠바이 모드로 동작하시는 칩들이 출시됩니다. 이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인데 노멀 모드에서는 1.5V를, 에코 모드에서는 1.46V 정도의 전압만 필요로 하고 상시적으로 20A가 IC에 공급된다면 전압만 바꾸어서 0.8W의 전력을 한 개의 IC에서 세이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오버볼테지, 언더볼테지, 오버커런트에 대한 폴트로 인하여 프로텍션은 될 수 있으나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PSM은 현재 상태 및 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파워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온도도 알 수 있고 어떤 폴트가 발생되는지 또한 페일리어에 대하여 예상을 할 수 있어 워닝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내부의 E2P-롬을 통해 전원이 꺼지더라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기능도 포함합니다.
다음은 시퀀싱, 마지닝, 트래킹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시퀀싱 기능을 첫 번째 Vout의 파워 9핀과 두 번째 파워의 Enable 핀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시퀀싱을 하셨으리라 예상됩니다. 다만 실수로 혹은 칩 특성이 바뀌어서 시퀀스를 반대로 해야 될 경우 수정하셔야 할 포인트가 많아질 뿐더러 작업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 PSM을 이용하실 경우 레지스터 세팅만으로 같은 기울기로 Vout을 내는 기능 및 동시간에 같이 Vout을 꺼트릴 수 있는 트랙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디버깅 및 트러블 슈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드 사이즈가 작거나 보드 내부에 다이거노스틱 펑션 기능이 있어서 찾기가 쉬운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파워 레일이 있거나 보드 사이즈가 큰 경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행운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연구원분들의 잦은 야근의 원인이 됩니다. PSM을 이용하면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원인을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며 그 부분만 디버깅한다면 많은 시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안정도를 체크하기 위한 마지닝 서플라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면 피드백 쪽에 달려있는 저항을 바꾸어 사용하시고 제대로 전압이 나오는지 체크하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PSM은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명령어 하나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시스템 성능을 쉽게 체크하실 수 있고 다양한 조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일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칩이 들어가지만 조금씩 다른 Vout을 사용하거나 커런트가 모자라서 다른 칩을 사용할 경우 또는 시퀀스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4개의 PCB를 만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PSM을 사용하실 경우 마스터 PCB 하나로 다양한 조합의 PCB를 소프트웨어 컨트롤로 구현할 수 있어 카피만으로도 전통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를 구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더 악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A와 모델 B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동시간대에 A-1이라는 코스트 리덕션 프로젝트와 A2라는 성능 향상 제품과 B-1이라는 뉴 버전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고 다음에는 A-1의 어떤 파트가 EOL되어 교체를 해야 하고 A-1의 코스트 리덕션 프로젝트인 A-2, A-2의 성능 향상 제품인 A-3, A-4의 프로젝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연구원분들의 작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PSM을 사용하실 경우 소프트웨어 컨트롤로 변형이 손쉬워지므로 맨파워 세이빙 효과와 더불어 경쟁사보다 더 빨리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찬스도 갖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솔루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컨버전은 기존 사용하시던 제품을 쓰시고 모니터링 및 컨트롤이 가능한 타입인 LTC2974, 2977 제품이 있으며 2974는 4채널, 2977은 8채널 모니터링 및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파워 컨버전도 가능한 제품으로 원채널인 LTC3883 제품과 투채널인 LTC3880 제품이 있으며 이는 외부의 FET 및 인덕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FET 및 인덕터도 외부에 사용하시기 싫으시다면 모두 인테그레이트된 모듈 타입의 LTM4676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뒷장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통적인 파워 컨버전 서킷입니다. 파워 컨트롤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LTC2974, 2977 제품이 있으며 이는 V인 모니터, 온오프 컨트롤, Vout 컨트롤, Vout 센스, Iout 센스가 가능합니다. CPU와는 PM버스 프로토콜로 통신하게 됩니다. 디지털 컨트롤러와 더불어 DC-DC 컨버전까지 포함한 LTC3880, 3883 제품이 있으며
FET와 인덕터까지 모두 내장된 LTM4676 제품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서킷은 인풋캡과 아웃풋캡, PM버스 프로토콜을 위한 커넥션만 있으면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좀 더 가시화를 위하여 컨트롤러 타입의 프로덕트 패밀리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8채널 Vout 컨트롤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LTC2977, 4채널 Vout, Iout, 템퍼러처 모니터링 및 Vout 컨트롤이 가능한 LTC2974, 향후 로드맵인 LTC2975는 LTC2974의 인풋 커런트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파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표는 컨트롤러 타입 패밀리의 차이점을 도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타입의 패밀리의 애큐러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입니다. 다음은 컨트롤러와 DC-DC 컨버터가 합쳐진 패밀리입니다. 싱글 채널인 LTC3883, 듀얼 채널인 LTC3880, 모듈 타입인 LTM4676이 있습니다. 위 표는 DC-DC 컨버터가 포함된 패밀리의 차이점을 도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LTC3883, 3880의 경우 애큐러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이며 모두 인터그레이티드 된 모듈 타입인 LTM4676의 경우 애큐러시는 1%가 됩니다. 이제는 LT 파워플레이라는 PSM GU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세팅입니다. 이빌리에이션을 위한 DC196이라는 제품이 있으며 이는 파워스틱이라고 LTC에서는 부릅니다. 이를 PC와 연결하기 위하여 DC1613이라는 PM버스 동글을 사용하여 PC와는 USB로, 파워스틱과는 리본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파워스틱의 내부 블럭 다이어그램입니다. 채널 0과 채널 1번은 LTC3880을 사용하여 Vout을 내고 채널 2번부터 채널 5번까지는 LTC2974가 담당하고 있으며 채널 6번부터 채널 13번까지는 LTC2977이 담당하여 Vout을 내게 됩니다. 위 그림은 LT 파워플레이의 메인 화면입니다. 맨 왼쪽부터 커넥션 모니터, 파워 컨트롤을 위한 레지스터, 모니터링된 값에 대한 표시, 온오프 시퀀스에 대한 도식, 모든 IC의 세팅에 대한 부분, 아웃풋 볼테지 모니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퀀스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ton 딜레이 명령에서 임의의 값을 넣어 시퀀스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시퀀스 명령을 통해 세팅된 부분을 LED를 통해 파워 온 되는 부분을 가시화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워 온이 되면서 순서대로 채널 0번과 채널 13, 채널 1번과 채널 12, 채널 2번과 채널 11 순으로 파워 온 시퀀스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세팅해 보았습니다. LED가 모두 켜졌을 때, 즉 시퀀스된 파워업이 모두 된 상태의 파워스틱의 모습입니다. 시퀀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켜진 부분이 가장 늦게 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보실 부분은 순서대로 파워 오프 되는 부분을 LED로 가시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왼쪽의 중앙 집중의 시퀀싱과 PSM 시퀀싱을 이용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선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아웃풋 볼테이지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 파워플레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풋을 세팅하실 수가 있으시며 그 레지스터에 간단히 숫자만 입력함으로써 Vout을 손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0.85V에서 0.89V, 즉 플러스 5%, 이후 0.81V, 즉 마이너스 5%를 바꾸는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LT 파워플레이의 리드 Vout 창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마치 오실로스코프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쉽게 Vout을 바꾸거나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페일리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해 봅니다. 현재 LT 파워플레이는 정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스틱에는 손쉽게 페일리어를 인서션할 수 있는 알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LTC2974 1번 채널에 무엇인가 페일리어가 인서션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커넥션 창에서 빨간 부분으로 나타내게 되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폴트 시어링, 즉 어떤 파워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 같이 폴트라고 인식하는 기능을 디폴트로 저장해 놓아서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폴트는 LTC2974 채널 1번에서 일어났군요. 파워플레이의 스테이터스 창을 보시게 되면 그 채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Vout이 언더볼테지 폴트가 걸렸습니다. 스테이터스 창은 레치 상태로 플래그와 같이 클리어 해주기 전까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두 녹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는 화살표의 방향과 같고 해당하는 칩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 페일이 났을 경우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LTC2974 채널 1이 무엇인가 페일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커넥션 창에 LTC2974 채널 1의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하게 되고 스테이터스에는 플래그가 떠서 레치된 상태로 유지하게 되며 로그 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기능을 하게 됩니다. PSM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모보드가 파워스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LTC3880 데모보드를 이용해서 폴트 상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입력 전압 보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현재 입력은 12V를 받고 있습니다. LT 파워플레이에서 폴트 레벨을 세팅할 수 있는 창입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오버볼테지 폴트 스레셜드는 24V로 세팅하고 6.3V 이하로 V인이 들어올 경우 워닝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V인을 24V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T 파워플레이에서 색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볼테지 폴트가 인식되어 알람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V인이 오버볼테지라고 인식되어 Vout 쪽에는 더 이상 컨버전 할 수 없도록 아웃풋을 끄게 됩니다. 이는 또한 E2 필름 내에 폴트 로그 상태 창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Vout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여 IC 주위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 조금씩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초도 상태에서 PSM IC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헤어드라이기로 가열해 봅니다.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드리프트 레인지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SM에 대해서 혹은 PSM의 장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리니어 테크놀로지는 액티비안 연구원분들의 리스폰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